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KT가 인공지능과 정보통신 기술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빅데이터 사업 관련 계열사인 KT 넥스아를 흡수 합병합니다. KT는 오늘 이사회를 열고 KTDS로부터 KT 넥스알 지분 100%를 취득해 흡수 합병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KT는 오는 11월 12일에 주주총회를 통해 합병 승인을 의결하고 12월 26일에 합병에 관한 모든 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가 협력회사의 ESG 경영을 지원하는 1조 원 규모의 펀드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서울 명동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원, 5대 금융지주와 함께 협력회사 ESG 펀드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번 협약으로 1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며 1차 협력회사들이 ESG 경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무이자 대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국 금융당국이 바오우, 즉 5% 성장률 유지 달성을 위한 경제 부양책을 꺼내들자 국내 화학 및 철강 관련 종목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전일 대비 10.75% 오른 87,600원에 거래를 마쳤고 대한유화와 금호석유도 각각 9.85%, 7.66% 상승했습니다. 현대제철은 6.58% 오른 25,900원에 거래를 마치는 등 철강 종목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어제 한국신용평가는 철강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 올 하반기에도 반등이 쉽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는데요. 오늘 중국의 경제부양책 소식에 화학 및 철강 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이 지급준비율 인하를 통해 유동성 대량 공급에 나서자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고 이에 따라 화학제품 수요도 되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구조적 불황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화학 업종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항선 돌파.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 콜콜, 저는 진행의 박효진입니다. 전문가 오민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랜만에 함께 해주고 계신데 네. 일단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장 아침부터 갭상승 나오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줬었거든요. 그 좋은 흐름 보여줬었는데 그 이목을 좀 살펴보면은 이게 갭상승 이후에 주가가 이제 잠깐 정도의 상승 이후에 주가가 이제 오전부터 오후장 들어서까지 지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바닥을 어느 정도 다져주고 나서 다시 원래의 주가를 살짝 상승해서 오늘 저항선을 이제 돌파가 나왔다라는 이제 좋은 흐름이 나와 주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그리고 현재 나오고 있는 테마주의 이 순환매 장세는 여전히 지금 한 2달째 연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세한 부분들 시황 브리핑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국내 증시가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종목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잠시 후에 종목 상담 바로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접수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 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예, 오늘 시황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제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1.14% 상승하면서 2,600선을 이제 확실하게 이제 넘어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단기적인 저항선을 확실하게 이제 넘어간 모습이 이제 나와주고 있어 연출이 되었고 2,620선 자리가 이제 단기적인 저항선이었는데 이 자리를 오늘 넘어가면서 2,630선이었거든요. 근데 2,650선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2,650선이 과거에 이제 지난달 이제 박스권 장세 한 달여 동안에 이제 박스권 장세가 갇혀 있던 요 자리였거든요. 이 자리까지는 충분히 이제 열려 있다. 상승에 대한 부분은 열려 있으나 지금 이 부분 이 박스권 장세의 고점 그 8월 달에 있었던 박스권 장세의 고점이었죠. 2,700선 이 2,700에서 2,720선이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2,650에서 2,700선을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증시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은요, 장 시작하고 나서 계속 빠졌어요. 스타트하고 나서 이제 빠지고 나서 오후장 들어서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마지막에 상승이 나와줬거든요. 이러한 부분들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이 자리는 확실히 지수의 상방을 볼 수 있다. 단기적인 상방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선 부근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와중에서도 지금 이제 테마주의 순환매 장세가 여전히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해리스 관련주들 그리고 STO 증권형 토큰이죠. 증권형 토큰 관련된 부분 그리고 자율주행 테슬라 FSD 소식으로 인한 자율주행 섹터 그리고 이제 사이버 보안 이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한 이제 처벌 수위를 강화하겠다라는 소식에 있어서 이 딥페이크 관련주로 인한 이 사이버 보안 관련주들이 충분한 상승이 순환매가 돌아가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세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침 방송에 아침에 이제 방송 출연하면서 언급했던 종목들이 이제 목표가를 달성하는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거든요. 이 종목들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전반적으로 테마주의 순환매가 상승이 충분히 나와주면서 이제 상승이 나와주면서 이게 좋은 흐름을 연출해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오늘 이슈를 한번 또 살펴보자면 KRX 한국증권거래소죠. 증권거래소에서 밸류업 지수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밸류업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지금 테마주의 순환매로서만 있었던 어떻게 보면 주도주가 없는 국내 시장의 내일 흐름에 따라서 상당히 이 KRX 지수 편입에 따라서 편입 종목들이 주도주의 역할을 해준다면 내일 장세까지 한번 충분한 좋은 흐름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이 저항선 돌파한 상황 관련해서 시장 이야기 분석 들려주셨는데요. 더 자세하게 시장 이야기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셔서 오민 전문가님과 함께 방송 시간 외에도 시장 공부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진행해 볼 텐데요.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룬이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42,250원, 비중은 30%입니다.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소폭 수익 중인데 어느 선에서 수익 실현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님께 조언 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의료 AI 관련주죠. 오늘 1%대 상승했고요. 43,950원 문자 남겨주신 것처럼 소폭 수익 구간입니다. 자, 전문가님 어느 선에서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루닉 같은 경우에는 의료 AI인데 의료 AI 관련주 중에서도 이제 흉부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흉부와 관련된 부분에서 실적이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작년에 상당한 강한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루닉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매수가가 42,500원이었잖아요. 42,500원인데 지금 종가가 43,000원이에요. 약수익이에요. 매수가는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잘 잡은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최근에 박스권 요 자리에서 들어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 자리에서 단기적인 흐름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약간 이제 도지 형태로 만들어지긴 했으나 이 도지 형태의 캔들 자체가 내일 캔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이제 보여져요. 그리고 그 부분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내일 흐름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분봉상으로 이제 단기적인 흐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1분봉상으로 더 좀 마이크로하게 좀 살펴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하락 이후에 상승이 나와주고 이제 어느 정도의 수렴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하락에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자리는 무리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시간을 좀 투자할 수 있다라고 놓고 봤을 때는 15분봉 차트상으로 좀 봐야 되거든요. 근데 15분봉 차트는 상당히 위치가 되게 좋아요. 사실은 지금 이 자리가 넘어가면은 돌파 영역에서 추가적으로 잡아볼 수 있는 영역까지 나와주고 있거든요. 목표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리 돌파하면 갭자리까지 나와주기 때문에 48,000원 이상 넘어가는 것까지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셨기 때문에 42,500원이시라면은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이제 본전가를 이탈했을 경우에는 이 본전가를 우리가 손절가를 잡아야 된다. 매수가를 손절가로 잡되 목표가는 조금 더 크게 들고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AI 의료 관련한 AI 그리고 AI 관련주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좀 소외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테마주의 순환매 장세로 놓고 봤을 때 추가적으로 지금 이 자리 48,000원 언저리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전고점 넘어가는 부분은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48,000원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이 더 기대되다 보니까 매도가 위치로 48,000원 선 체크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SK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8만 5천 원, 비중은 5%입니다. 몇 달 된 종목인데 최근 추세도 좋아진 것 같고 비중도 적어서 추가 매수를 하고 싶습니다. 전문가님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종가는 15만 5,800원이고요. 좀 매수가 대비는 밀려난 모습이긴 하지만 최근 흐름이 좋았다 보니까 추가 매수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SK 추가 매수 해도 괜찮을까요? SK 추가 매수를 해도 좋긴 하지만 저는 밑으로 빠졌을 때 분할 매수하는 지금 관점보다는 지금 이제 15만 8천 원짜리 이제 정고점을 넘어갔을 때 돌파하는 영역에서 한번 충분히 잡아보면 어떨까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비중 5%니까 이제 18만 5천 원 선이었잖아요. 18만 5천 원이었으면 위치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18만 5천 원이 0을 하나 덜 찍었네요. 죄송합니다. 18만 5천 원 자리가 딱 이 전고점 라인이었어요. 전고점 라인이었고 이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은 상승을 기대할 것 같다라고 이제 상승을 기대하고 비중을 한번 살짝 넣어보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와주고 하방으로 이제 이탈이 나오고 다시 반등이 나오는 최근의 흐름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확실하게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15만 8천 원 돌파가 나왔을 때 추가적으로 5% 정도의 비중을 조금 더 실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SK는 지주회사잖아요.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오늘 발표된 그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와 또 상당히 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지주사 관련 종목들이 이러한 코리아 이제 밸류업 프로젝트와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좀 받고 있고요. 이전에 관심이 없었던 지주사들이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 충분히 돌파 나왔을 때 15만 8천 원 자리에서 돌파 나왔을 때 평단가 좀 낮춰서 19만 원까지 한번 조금 약수익까지 이러면은 이제 18만 5천 원에서 15만 8천 원 이 사이 평단가가 대략 한 17만 2천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17만 원 초반대에 맞춰질 것 같은데 18만 원대까지 노려보면은 수익률 단기간에 조금 빠른 수익으로 전환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 충분히 하셔도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분봉상으로 놓고 봤을 때도 상승에 대한 부분 놓고 봤을 때도 지금 이 자리 지금 15분 봉상
요 자리가 앞전에 매물대를 이렇게 소화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요 자리 분봉상에서 15만 4천 원 이탈하지 않으면은 충분히 돌파 자리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5만 8천 원 선을 돌파하는지 잘 지켜보시면서 분할 매수 추가적으로 해도 괜찮겠다 이야기 들려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보도록 하죠.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리가캠 바이오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6만 9천 원, 비중은 10%입니다. 꽤 수익을 보고 있는데 11에서 12만 원 선에서 정리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전망이 좋다고 하니 연말까지 계속 끌고 가도 될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최근에 계속해서 강한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이죠. 오늘 2% 하락하긴 했지만 아직 수익 구간이십니다. 10만 2,700원에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자, 전문가님,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연말까지 좀 끌고 가도 괜찮을까요? 사실은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가 저는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는 섹터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매수가는 상당히 잘 잡으셨거든요. 6만 9천 원에 10% 비중 10% 잡으시면서 위치는 상당히 좋은 위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6만 9천 원 위치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매수 타점이었거든요. 이 자리 돌파 단기권에서 박스권 돌파 나온 이쯤 잡아 이쯤 이제 한 달 전쯤 되셨으면 이때 완전 낙폭 과대 구간에서 상당히 잘 잡아 들어가셨어요. 바닥권에서 상당히 잘 잡아 들어가셨는데 저는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리가캠 바이오라는 종목은 일단 섹터가 제약 바이오 섹터거든요. 말만 들어도 바이오고 바이오 섹터 중에 또 거기에다 증백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재무적으로는 지금 딱 재무적으로 보시더라도 좋지 않은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이제 내년에 이제 예상이 되는 부분, 내년 후반기에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컨센서스 예상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연구 개발비에 대한 지출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충분한 수익권이거든요. 연말까지 지켜보실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 9만 6천 원 말씀드릴게요. 9만 6천 원을요.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 연말까지 충분히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이제 9만 6천 원 이탈이 나오게 됐을 경우에는 조정이 나오면서 상당히 밑에까지 열려 있어요. 8만 원대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러면은 우리가 수익을 상당히 많이 뱉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열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시나리오가 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9만 6천 원 익절가 잡고 추가적으로 홀딩하는 대응 상당히 괜찮다고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조심해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는 종목이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9만 6천 원 선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연말까지 홀딩해봐도 좋을 것 같다 이야기 들려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보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실리콘2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44,600원, 비중은 15%입니다. 고민이 크신지 문자를 길게 남겨주셨는데요. 일주일 새 3번에 걸쳐서 분할 매수를 했습니다. 지인의 강력한 권유로 정신없이 사고 보니 고점에 산 것 같습니다. 지인은 5만 원에 팔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문가님 의견에 따라 내일이라도 팔 수 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종가는 45,150원. 소폭은 지금 좀 수익 구간이시긴 합니다. 자, 전문가님 실리콘2 어떻게 보실까요? 실리콘2 이게 화장품 관련주거든요. K뷰티 관련 종목인데 지금 단기권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올라오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일봉상의 이제 추세를 좀 보시게 되면은요. 왜 나왔다가 지금 이제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여기서 단기적인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구간인데 저는 일단 비중을 조금 나눠서 실으신 것 같아요. 매수는 이제 약수익권이긴 한데 지금 이 자리는 이제 고점 부근에서 지금 흐름이 어떻게 나와주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 상승을 연결을 하면서 이제 박스권의 형태를 좀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이 고점 구간의 박스권은 우리가 상당히 좀 대응을 조심해서 해야 되는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K뷰티 관련주들이 테마주에 좀 밀렸어요. 이 시장에서 약간 좀 소외가 되고 있는 위치다. 왜냐?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저점에서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저점 기준에서 400%, 450%가 상승한 구간이었어요. 이 자리에서 박스를 치고 가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만약에 상승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조정에 대한 기간 조정, 이 상태로 봤을 때는 저는 기간 조정이 나올 것 같거든요. 이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기간 조정이 나오게 될 텐데 이 기간이 상당히 지루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조금 이제 수익 챙길 수 있을 때 좀 매도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좀 디테일한 부분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지금 이 자리는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놓고 봤을 때 이 자리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박스권이거든요. 박스권 이후에 단기적인 또 파동을 좀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나오면서 세 번의 파동이 나와줬어요. 세 번의 파동이 나와줬는데 이 상승폭이 상승 각도가 둔화가 됐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좀 밑으로 뺐다가 좀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 지금 약간의 수익일 때 좀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5만 원 선까지 충분히 나올 수는 있겠는데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보다는 좀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했다가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더 지금 당장 매수하기보다는 지금 당장은 익절 수익을 실현하는 관점에서 좀 대응을 하시고 추가적으로 자리 잡는 거 보고 시간 많이 걸릴 거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좀 느긋하게 좀 보시면서 다시 재공략할 수 있는 타점도 줄 수 있을 때 그때 진입하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스권이 조금 길게 지속이 되겠고 또 한 번 더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종목이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요. 소폭 수익 구간이실 때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한화 오션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32,700원, 비중은 10%입니다. 목표가와 손절가 알려주세요 라고 문자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종가는요. 매수가 부근인 32,350원에서 형성을 했습니다. 자, 전문가님, 목표가와 손절가 어떻게 보실까요? 목표가는 이거 제가 하나오션 참 그리운 종목인데 제가 이거 31,000원대 이제 아침 방송에서 이제 방송에서 언급을 했던 종목이거든요. 그러면서 목표가 35,000원에 이제 익절이 나갔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지금 흐름 자체는 솔직히 나쁘진 않아요. 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선과 관련된 부분 실적이 상당히 좀 잘 나와주고 있고 다만 이제 해운 쪽 업계가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동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위축이 살짝 될 수 있는 부분은 좀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제 LNG선이나 이러한 부분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적인 이제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천연가스를 수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산 셰일가스라든지 미국산 천연가스들을 수입하기 위해서 LNG선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이 방산과 관련한 부분들도 이제 군함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KDX 이제 구축함도 만들어내고 있는 하나오션인데 저는 이 종목 좀 길게 투자하면 어떨까 싶어요. 사실은 단기적인 목표가는 35,000원까지 다시 한번 열릴 수 있거든요. 35,000원에 대한 부분 목표가로 좀 잡으면 될 것 같고 손절에 대한 부분은 조금 지금 이 가격대에서는 조금 열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최초에 말씀드렸던 제가 공략했을 때 금액대가 28,000원이었었는데 지금 이제 추세가 조금 올라왔어요. 추세가 올라오면서 손절가는 한 29,000원 정도? 29,000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맞네요. 29,000원 자리에서 이 자리를 한번 막고 지지를 받고 튈 수 있는 위치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리고 전고점 라인을 지금 소화시켜주고 있는 구간이에요. 제가 정말 이 구간을 정말 좋아하는 구간이거든요. 이렇게 나오는 구간들을. 왜냐하면 요 앞전에 매물대를 지금 관을 만들어내면서 본전을 주면서 계속해서 소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물량을 이제 세력주 관점에서 해석을 하자면 세력들이 물량을 잡아먹는 구간이다. 지루하게 박스권을 만들면서 물량을 확보하는 구간이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세력주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상당히 유의미한 위치에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단기적으로 보실 경우에는 목표가 35,000원까지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보다 더 큰 목표가를 잡겠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4만 원 부근까지도 길게 투자하시면 길게 투자하신다면 4만 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위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장기 투자로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손절가로는 29,000원, 또 긴 호흡으로 지켜보실 예정이라면 4만 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다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갤럭시아 머니트리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9,220원, 비중은 12%입니다. 일단 오늘 2.37% 상승했고요. 9,060원에서 종가를 형성했는데 지금 매수가를 소폭 이탈한 상황입니다. 자, 전문가님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어떻게 보실까요? 갤럭시아 머니트리도 제가 이제 아침 방송에 수익을 냈던 종목에 목표가 달성하고 나왔던 종목이었거든요. 10,000원에 대한 목표가를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지금 갤럭시아 머니트리 자체는 이제 증권형 토큰 STO 관련한 종목들이 지금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테마주의 순환매 그리고 STO 이제 토큰형 증권에 대한 법제화가 이제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슈는 아직 살아 있어요. 그리고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NFT 사업을 또 영위를 하고 있어요. NFT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비트코인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불리는 이제 가상화폐들 관련주이기도 해요. 제가 이 종목을 상당히 좀 좋아하는 종목이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위치도 상당히 좋은 위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때 이제 하락 추세를 마감을 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전고점이 똑같은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는 상승 추세로 V자 형태의 반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 자리가 또 보시게 되면은요. 참 기술적 분석이 참 신기한 게 이 고점을 한번 찍어보잖아요. 비슷하게 맞아떨어져요. 이렇게 비슷하게 맞아떨어지거든요. 이 자리가 뭔 자리냐. 이때 거래량이 나왔거든요. 이때 거래량이 나왔다라는 것은 지금 전고점에 대한 물량을 충분히 소화해내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점을 이탈을 안 했죠. 지금 추세를 타고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지금 21선을 타고 가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21선 부근까지 조금 눌릴 수는 있어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손절가를 조금 타이트하게 잡을 수밖에는 없어요. 사실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상당히 심한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가를 이제 8,450원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나와주면은 여기 추세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제가 왜 손절가를 조금 더 위에 올려서 잡았냐면은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내려올 때 추세에 대한 부분에 지지를 받게 될 거예요. 이 자리에 살짝 이탈을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 자리를 이탈을 하게 되면 이제 바닥으로 한번 크게 가격 하락을 맞은 다음에 올라오더라도 이렇게 돌아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하지만 근데 지금 차트상으로는 위치가 정말 좋다. 그리고 10,000원 부근에 대한 가격대를 계속해서 소화를 시켜주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 자리 단기적으로 살짝 하락하더라도 10,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삼각수렴이 만들어지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까지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는 위치까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단기적인 부분, 법제화에 대한 이슈로만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10,000원가를 익절가로 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까지 베팅을 하시게 된다라고 놓고 보게 되면은 저는 이 전고점 14,000원 넘어가는 위치까지도 충분히 기간 투자에서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50원 선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10,000원까지도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셀트리온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0만 원, 비중은 10%입니다. 3번 추가 매수한 오래 묵은 종목입니다. 워낙 오래된 종목이라 매도하고 싶기도 하지만 매도하고 나면 오를 것 같아요. 또 이제 좋아질 거라는 바이오 섹터라서 고민이 됩니다. 전문가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종가는 20만 5,500원 소폭 수익 구간이십니다. 자, 전문가님 셀트리온 어떻게 보실까요? 셀트리온 지금 일봉상 차트는 상당히 좋아 보여요. 차트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잠시만요. 셀트리온 위치가 평당가 20만 원이면 지금
분할 매수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위치까지 지금 내려왔어요. 다만 이제 분할 매수하면서 그래도 비중 아직 10% 수준이거든요. 비중 그렇게 높은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만약에 지금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왜 괜찮냐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하락 이후에 상승 나오고 이 자리를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박스 구간을 만들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셀트리온이 바이오 섹터의 대장이잖아요. 대장은 쉽게 꺾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은 이제 우량주 대기업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서서히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U자형을 그리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될 거거든요. 지금 이러한 부분들로 놓고 봤을 때 실적 부분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실적 부분을 살펴봤을 때는 지금 영업 매출액은 지속해서 소폭 감소됐지만 올해 매출 상당히 잘 나올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해놨네요. 지금 3분기 실적 발표 이제 남겨놨기 때문에 3분기 실적까지 어느 정도 잘 나와준다라고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마진율이 조금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질 거거든요. 매출액은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이 약간 이제 좀 감소를 했잖아요. 영업이익이 소폭밖에 증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예상치가 좀 많이 떨어졌죠. 다만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올해가 좀 고비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본래 이제 영업이익률까지 이제 위치까지 올라온다라고 이제 놓고 봤을 때는 20% 후반대에서 30% 선이거든요. 물론 이 컨센서스를 조금 높게 잡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30%대까지 충분히 올라온다라고 봤을 때는 실적이 늘어나고 매출액이 증가하고 외형적인 성장이 나와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실적이 받쳐주는 한에서는 셀트리온 충분히 전고점 넘어갈 수 있는 위치까지 만들어질 수 있다. 다만 지금 이제 비중에 대한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신다라고 하면은요. 20만 원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절반 정도를 지금 비중을 살짝 축소를 시키고 이 박스권 하단에서 20만 원 밑으로 떨어졌을 때 오히려 그 익절한 부분만큼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추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전고점 부근까지 한번 넘어가는 관점 길게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매수 위치가 높다 보니까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하신 후에 다시 한번 떨어진다면 재진입하는 방법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코스맥스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3만 1,000원, 비중은 10%입니다.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많이 빠지면 매수하는 종목입니다. 이번에 실적 부진 전망이 나오면서 계속 빠지고 있는데 손실폭이 작을 때 손절을 할까요? 아니면 끌고 갈까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일단 오늘 종가는요. 12만 2,900원입니다. 지금 아주 소폭 손실 구간이신데 자 전문가님 코스맥스는 어떻게 보실까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고가 이후에 시세 구간 이후에 이제 지수가 빠지고 있거든요. 이제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하락이 한번 나와줬어요. 이렇게 하락 파동이 한번 나와줬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반등이라고 할 수 있는 위치는 아직 아니에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전고점은 이제 소화를 하지 못하고 241선에 저항을 받고 지금 다시 내려오고 있는 위치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기 11만 6천 원에 대한 부근을 지지받으면서 최소한 박스 구간을 나와줘야만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이슈가 탔을 때 또 K뷰티와 관련된 이슈들이 좀 타면서 테마를 타고 상승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다만 좀 우려되는 부분은 시세 이후에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왔어요. 내려왔고 11만 6천 원 자리가 이탈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열려 있거든요. 지금 엄청난 하락이 추가적으로 한 20% 정도의 하락이 또 열려 있어요. 20%에서 한 30% 구간까지 또 하락폭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지금 비중이 10% 정도인데 추가 매수를 고려하신다면 차라리 저는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11만 6천 원에 대한 부분을 이탈하는지 여부를 보고 밑으로 이탈을 하게 되면은 손절하는 관점에서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이제 손절에 대한 부분이
내려오기까지 버티기가 좀 어렵겠다 하신다면요. 단기간으로 좀 올라올 수 있는 위치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분봉상으로 좀 한번 찾아볼게요. 한번 찾아볼 텐데 아직까지 이탈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제 15분 봉상에서는 흐름 자체가 이렇게 파동으로 나와주면서 전고점을 한번 소화시켜주는 움직임이 보여지거든요. 전고점을 소화한 움직임이 앞전에 이 자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끌어서 좀 당겨 볼게요. 끌어서 당겨 보게 되면 이 자리까지 나와 주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매수가 북은 조금 못 미치더라도 한 12만 7천 원에서 13만 원까지는 어찌저찌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이제 단기적인 흐름상으로 조금 대응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12만 원까지는 좀 손절가를 잡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금 차이긴 하지만 12만 원까지는 좀 지켜보고 이 자리에서 지지가 나왔을 때는 매수가까지 나와줄 수 있거든요. 매수가 나와주면은 이때 전량 익절 또는 약손실권에서 전량 이제 비중을 그냥 아예 그냥 줄여버리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이 자리에서 아니면 11만 6천 원. 이 두 가지 관점에 따라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좀 짧게 보실 거면 12만 원. 조금 더 열어놓고 보시면은 11만 6천 원까지 내려놓고 좀 보시고 반등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본전가 부근까지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2만 7천 원, 8천 원 부근에서 전량, 물량 정리하시는 거를 좀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11만 6천 원 선을 지지해 주는지 잘 체크해봐야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매수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직전까지는 반등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라메디텍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3,800원, 비중은 30%입니다. 일단 오늘 종가를 살펴보면요. 오늘 4%대 하락했고요. 13,180원 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소폭 손실권이십니다. 지금 비중도 30%인데 전문가님 라메디텍은 어떻게 전략 세워주실까요? 라메디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재무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부채 비율이 좀 낮긴 하지만 지금 거의 이제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요. 완전 잠식 상태가 이제 들어왔어요. 부채 비율이 좀 낮아지긴 했는데 증자를 하는 흔적이 보이네요. 지금 발행 주식 수가 늘어났거든요. 발행 주식 수가 지금 한 300만 주 정도가 늘어났는데 그러면서 이제 외형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잠식 상태를 벗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일단은 앞전에 2022년도에 이제 잠식 상태가 됐었어요. 이런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아마 기술 특례를 받았던 종목으로 이제 기술 특례를 받아서 상장했던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신규 상장을 했네요. 올해 6월 달에 상장을 했는데 앞전에 잠식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증자를 좀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생각나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센서뷰라는 종목인데요. 센서뷰라는 종목을 좀 보시게 되면은 흐름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라메디텍도 마찬가지지만 시초가 이제 상장을 하고 나서 하락했다가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이제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라메디텍도 지금 위치가 약간 이런 위치에 포진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손실권에서 저는 정리를 해야 하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신규 상장주가 상승했다가 반등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실체가 사업에 대한 실체가 보여지면서 이 실체는 바로 돈이거든요. 자금이나 실적에 대한 돈이에요. 결국에는 이 돈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다면은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좀 보시게 되면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단기적인 흐름상에서도 단기적인 흐름에서 여기서 이제 8월 달에 하락 단기간에 살짝의 조정을 받고 상승이 나왔어요. 상승 이후에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요. 앞전에 이 자리까지 거의 밀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역배열로 벌어지고 있죠. 이동평균선이 역배열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추세가 하락으로 다시 한번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더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은요. 여기서 역배열을 한번 만들어놨죠.
역배열을 만들어 놨고 여기서 수렴을 만들어 놨어요. 수렴을 나와주고 나서 반등이 나왔으면은 충분히 상승에 대한 부분을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여기서 수렴 이후에 다시 역배열로 만들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추가적으로 하락을 만들어내고 이후에 조정 이후, 가격적인 수렴 이후에 다시 한번 하락으로 빼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약손실일 때라도 지금 바로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승을 기대해보기 어려운 종목이다 보니까 약손실권에서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한국 BNC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6,530원, 비중은 30%입니다. 오늘 종가를 살펴보면요. 0.5% 가까이 올랐고요. 6,110원에서 종가를 형성했는데 지금 소폭 매수가를 이탈한 상황입니다. 저 전문가님, 한국 BNC는 어떻게 보실까요? 한국 BNC 차트상으로는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그리고 이제 의료기기 관련 종목이죠. 네, 그러면서 지금 의료기기 제약바이오와 관련해서 의료기기 이제 코스메틱 관련한 부분도 있고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국 BNC 같은 경우 지금 매수가가 6,530원이잖아요. 6,530원 위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6,530원 위치를 살펴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요 자리 있죠. 지금 앞전에 요 자리에서 한번 돌파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돌파가 나왔을 때 이 자리가 요 자리예요. 요 자리. 개파락한 부분 있죠. 여기 개파락한 부분 딱 겹치죠. 땡겨서 봤을 때 이 개파락한 부분이에요. 이 개파락한 부분을 소화를 시키고 뺐는데 지금 이 자리가 이제 지지를 받는 위치거든요. 지지를 받는 위치고 충분히 지금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차트 위치가 너무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홀딩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하지만 이제 비중이 이제 30%가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분할 매수 위치가 이제 한 10에서 20% 정도 하락하면 이제 분할 매수에 대한 사인을 솔직히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 자리가 이탈했을 때 4,700원을 이탈했을 때 과감한 손절을 해야 되는 위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 자리 넘어가게 되면은 사실은 목표가가 엄청나게 큰 위치까지 열려 있어요. 목표가가 100% 넘는 위치까지 대략 100%까지 상승할 수 있는 위치까지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 4,700원에 대한 부분 리스크를 조금 더 열어놓고 보더라도 좀 크게 봤으면 좋겠어요.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이 세력이 이게 파동이 워낙 크게 만드는 종목이고 지금 상승 이후에 코로나 때 21년도 상승장이죠. 이때 이후에 조정도 충분히 이제 나오고 있어요. 이제 하락 이후에 기간 조정이 충분히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차트가 너무 압축이 돼 있어서 그만큼 지금 이제 힘을 모으고 상승하고 있는 위치이기도 하고 이 자리를 돌파 나오게 되면 목표가가 상당히 큰 위치다. 크게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정도로는 어떻게 보면 좀 핸디캡이라고 하는 게 좀 어울릴 것 같아요. 큰 수익을 노리기 위해서 약간의 손실폭을 조금 더 키워놓고 좀 대응하는 법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목표가는 이제 시간을 좀 길게 투자하셔갖고 12,000원까지 좀 보실 수 있는 위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손절가는 4,700원, 단기적으로 보시게 되면 9,000원 부근까지 한번 보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로는 4,700원, 단기적인 목표가는 9,000원, 그 이상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방송 중에 종목별로 구체적인 전략 세워주고 계신데요. 방송 시간 외에도 오민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분석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제 오민 전문가님의 대안주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은 필에너지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필에너지라는 종목이 기업이 2차 전지, 특히 자동차 관련된 자동차 생산에 관련된 EV용 2차 전지 장비를 생산, 제조, 판매하는 이런 기업인데요. 2차 전지 흐름 자체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수가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외인들의 매수가 충분히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거든요. 2차 전지 관련한 부분이 그만큼 외인들이 상당히 주목하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필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인들이 매수가 이제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위치에 노려져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차트적인 위치로도 놓고 봤을 때 지금 이제 하락을 만들어냈거든요. 여기서 하락하고 올라왔다가 하락하고 박스권 이후에 이 자리를 또 소화를 했어요. 지금 요 구간을 소화를 하고 단기적으로 이제 또 참 지루하게 만들어내는 종목이었거든요. 주가가 이렇게 지루하게 만들어지는 종목에서 8월 5일 이 자리가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지수가 엄청나게 빠졌던 날 20%가 넘는 하락을 만들어내면서 과도한 낙폭가들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후에 이 자리를 지금 본래의 주가 위치를 다시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요 앞전에 지금 이 자리를 소화해내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이 자리 같은 경우에서는 단기적으로도 삼각수렴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럼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고점을 때리고 있어요. 위에서 터치를 하면서 수렴을 만들어내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를 상당히 지금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되는 위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단기적인 흐름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손절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손절가는 좀 짧게 잡을게요. 17,000원. 17,000원까지 손절가, 이 삼각수렴이 약간 이탈할 수 있으니까 17,000원 이 자리까지를 이탈했을 때 손절가로 대응하시되 매수 영역이 조금 타이트할 수 있어요. 매수 영역이 좀 타이트할 수 있는데 18,500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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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00원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위치거든요. 이 자리를 올라오게 되면은 충분히 상승이 만들어지면서 이 앞전에 21,000원에 대한 부분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분봉상으로 이제 좀 세부적인 흐름을 살펴보시게 되면요. 지금 고점에서 종가에서 상당히 잘 나왔죠. 종가에서 나와주면서 상승에 대한 흐름 충분히 이제 정배열로 만들어지는 부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공략하시면 상당히 단기간에 좋은 흐름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대안주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차 전지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관련해서 필에너지 대안주로 꼽아주셨는데요. 앞으로 또 시장 상황 지켜보면서 유연하게 대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꼭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실리콘2는 수익 실현 후 재매수를 노리는 게 좋겠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한화오션의 목표가로는 단기적으로는 35,000원, 길게는 4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대안주로 필에너지 만나봤는데요. 구체적인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오민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오민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